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철민입니다. 오늘은 최근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잡곡밥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김영자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셔오셨죠. 수수랑 팥은 몸에 좋다던데 이제 흰쌀은 줄이고 평생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믿고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상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이 예민한 줄 알았지만 식사 후마다 복통이 반복되면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만성위염과 미량영양소 흡수장애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잡곡밥 하루 3끼 드시진 않으세요?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처럼 말이죠. 잡곡밥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일 수도 있을까요? 흰쌀 대신 먹는 수수, 조, 팥 정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식습관이 진짜 건강한 선택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잡곡밥은 오랫동안 건강식의 대표였습니다. 흰쌀밥보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흰쌀을 줄이고 잡곡밥을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잡곡밥 속 수수, 조, 팥이 암을 유발한다는 말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밥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불안해지죠. 며칠 전 제 진료실에 76세 박순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시고 10년 넘게 식이요법을 병행해 오신 분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잡곡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고 계셨고 몸도 그동안 큰 탈 없이 잘 유지해 오셨죠.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잡곡밥이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보시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며칠째 밥을 거의 드시지 못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잠도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못 먹은 거 아닐까요? 혹시 진짜 몸에 안 좋은 거였던 건가요? 어르신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잡곡밥은 잘만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무조건적인 공포심,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사실 수수, 조, 팥 같은 곡물은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식재료입니다. 오곡밥, 약식, 절기 음식에 쓰일 만큼 전통적으로도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 곡물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잡곡의 양과 종류를 조절해야 하죠. 그건 음식의 독성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소문은 왜 생겨났을까요? 진짜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오해의 시작과 건강한 식사의 기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 조, 팥은 우리 전통 식단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곡물입니다. 그리고 이 곡물들은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타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팥은 칼륨과 식이섬유, 단백질,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이들 곡물이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잡곡밥이 암을 유발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 배경엔 몇 가지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발암물질 의혹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담배, 가공육, 방사선 같은 것들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 조, 팥 같은 곡물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결국 잡곡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둘째, 식이섬유 과다 섭취입니다.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암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피틴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잡곡 속 피틴산이 철분과 아연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도 이런 오해로 식사를 줄이셨다가 오히려 체력 저하로 내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 먹은 줄 알고 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잡곡밥은 잘만 먹으면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화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김명순 어르신은 당뇨 관리를 위해 딸의 권유로 매일 3끼 잡곡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현미, 수수, 조, 팥, 귀리 등 다양한 곡물을 넣어 몸에 좋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식단을 지켜오셨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후마다 더부룩함과 잦은 설사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속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까지 반복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진 결과 특별한 장질환은 없었지만 만성 소화불량과 위장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식이섬유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잡곡의 양과 종류를 조절해드렸습니다. 곡물 종류는 5가지 이내로 제한하고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하도록 안내했죠. 또 흰쌀과 잡곡의 비율은 처음에는 8대2로 시작해서 6대4 또는 7대3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후 김 어르신은 증상이 크게 호전됐고 식사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잡곡밥이 무조건 해롭다는 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분들은 잡곡 섭취 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장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력이 약한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흰쌀과의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조절하고 곡물을 잘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둘째, 어린이와 노인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소화효소 활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곡물의 종류를 줄이고 되도록 가볍게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성 소화불량 환자입니다. 잡곡은 종류가 많을수록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가지 이내로 제한하고 밥을 지을 때는 곡물을 물에 오래 불려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잡곡밥을 먹고 설사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억지로 계속 드시는 것보다 위장에 부담이 덜한 곡물 위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해 알맞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잡곡은 약입니다. 그런데 약도 복용법이 있듯이 잡곡밥도 몸에 맞는 섭취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잡곡의 종류는 5가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 조, 팥, 귀리, 율무 등 다양한 곡물이 있지만 너무 많은 종류를 한 번에 넣으면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쌀을 완전히 빼는 식단은 소화력이나 연령에 따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잡곡을 충분히 불리고 조리하는 과정입니다. 불리지 않고 바로 밥을 지을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잡곡밥을 처음 시작하는 60대 환자분들 중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땐 저는 식단을 완전히 끊게 하지 않고 곡물의 종류를 줄이고 부드러운 곡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권합니다. 또 한 가지, 매 끼니마다 반드시 잡곡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채소, 단백질, 해조류 등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식단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흰쌀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저녁에는 잡곡밥에 단백질 위주 반찬을 구성하는 식으로 식사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조리법만 잘 선택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곡밥, 잡곡죽, 영양밥처럼 익숙한 형태로 조리하면 입맛도 살고 소화도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정임 어르신은 치아가 약해져 잡곡밥을 꺼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잡곡죽으로 식단을 바꿔드린 이후 소화불량도 줄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잡곡밥은 곁들인 반찬의 구성에 따라 영양소 흡수 효과가 달라집니다. 잡곡밥을 드실 땐 나물, 두부, 생선, 김치 같은 전통 반찬을 함께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단백질까지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쌈채소와 잡곡밥을 함께 먹는다면 섭취하는 철분과 칼슘의 흡수율도 함께 높아지고 소화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식사 후 회복 식단으로도 잡곡밥은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은 물론 운동 후 떨어진 혈당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충해줍니다. 저는 노년기 환자분들께 아침에는 잡곡죽, 점심에는 잡곡밥, 저녁에는 흰쌀밥과 같이 끼니별로 부담을 나누는 식단을 자주 권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잡곡밥을 먹는 목적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전체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잡곡밥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통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구성해야 몸도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은 잘만 먹으면 암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관리, 성장 발달까지 폭넓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최고의 항암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쌀과 잡곡은 7대3 또는 6대4, 잡곡의 종류는 5가지 이내, 그리고 매 끼니 고집하기보다는 식사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잡곡밥은 누구에게나 든든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밥 한 그릇, 그 안에도 충분한 과학이 있고 건강을 위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식탁 위의 선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 건강은 지혜다 채널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